자, 오늘은요, 두 번째 강의로 들어가는데, 자, 오늘의 주제는 첫 번째가, 어떤 업종이 유망한가. 자, 사실 이게 아주 어려운 과제 중에 하나일 거예요. 저희가 종목을 다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했죠? 예, 시장을 보고 어떤 여건인가, 그리고 업종을 보고, 그리고 종목을 찾는다. 이게 핵심이라고 했죠. 자, 이 부분에서도 업종에서도 또 나뉘죠. 자, 한 예로, 2차 전지도 양극재, 음극재 나뉘죠. 리튬, 폐배터리, 또 리튬 중에서도 수산 리튬, 황화 리튬, 탄산 리튬 이렇게 나뉜다고요. 전고체. 자, 이런 부분에서 그 업종 내에 있는 또 어떤 업종, 세부적인 업종 중에서 종목까지 나눠야 된다는 게 가장 어려운 핵심이잖아요. 자, 그런데 오늘 주제는 뭐냐면 유망 업종은 현재 어떤 게 돼 있을까라고 하면 팩트를 봐야 됩니다. 팩트. 자, 팩트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뉴요커, 즉 중국인들이 단체 관광객이 오기 시작했다. 자, 요 부분은 실질적인 부분으로 따지면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나는 게 어떤 게 있죠? 화장품이라고 생각을 하시죠? 자, 요 부분은 중립으로 가겠습니다. 자, 중립보다 조금 더 한 단계 위에. 자,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자, 주가를 보면서 한번 가볍게 한번 가도록 할게요. 자, 화장품 주식은 어떤 게 있나요? 라고 할 거 아니에요. 자, 한국 화장품. 대표적이죠? 그 다음 또 뭐가 있죠? 연우. 네. 이런 종목들이 있다고요. 자, 주가 상승률이 어떻죠? 썩 매력적이진 않죠? 자, 그러면 반대로 화장품 중에서도 기피해야 될 화장품이 있죠. 기피까지는 아니라도 뭘까? 요거죠. 자, 코스메카 코리아, 잉글루드 앱. 그쵸? 얘네들은 미국 향이에요. 화장품 중에서도 미국 향인. 자, 그러면 중국이 금활령을 풀어주고 어차피 한미일 공동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일본은 오염수 최근에 있기 때문에 반일 감정이 심해지죠. 단체 관광객도 취소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 부분이 국내로 밀려 들어올 가능성이 다분하죠. 그쵸? 근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틀려버리는 이유가 코스메카 코리아는 주가가 어때요? 꾸준히 올랐죠? 5월부터 시작해서 실적도 좋게 나왔죠? 다만 이 부분은 화장품 업종이라는 건 맞다 이겁니다. 그 안에서 중국인들이 선호하는 것이냐, 국내인들이 선호하는 것이냐, 또는 해외, 미국이나 유럽에서 선호하는 것이냐. 코스메카 코리아는 색조 화장이죠. 색조 화장. 여성분들은 더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한 예로 최근에 블랙핑크, 그쵸? 이런 신세대들이 셀럽들, 국내 연예인을 따라해서 이렇게 화장품을 선호를 한다고요. 자, 그러다 보니 국내에 있던 업체들도 신생 기업들도 미국을 향해서 진출을 해 있어요. 자, 그러면 중국이 금활령을 풀고 단체 관광객이 오는데 미국 쪽 매출이 80% 이상이 되는 이 종목이 오를까요? 되려? 안 오르죠. 빠지죠. 그쵸? 자, 볼게요. 한국 화장품은 이 주가와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 정반대로 놀고 있죠. 자, 이게 바로 시장을 보고 업종까진 보지만 그리고 화장품이란 업종 내에서도 중국이냐 미국이냐 일본이냐 유럽이냐 이걸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데 시장에 나오는 의견,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자, 무수하게 떠돌아다니는 걸 뭐라고 하죠? 인포메이션, 정보 좀 달라라고 하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도 주위에 정보 있으면 정보 좀 달라라고 하죠. 근데 중요한 사실은 뭘까요? 정보를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 다시 속관해야죠. 그걸 뭐라고 합니까? 데이터. 그래서 우리는 고급스러운 표현으로 기업이나 이런 데서 정보를 달라고 합니까? 아니면 자료를 모아서 달라라고 합니까? 자료죠. 이게 바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몇천 개, 몇만 개가 이루어지는 정보들 중에서 어느 부분을 봐야 되느냐가 자료를 추출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시장, 업종, 그리고 업종 내에서도 어느 쪽이냐 나뉘는 거죠. 화장품도. 자, 그러면 일본 쪽 화장품은 없어요? 할 거죠? 있죠. 자, 주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물론 이 부분은 좋았죠. 근데 주가가 지지부진하죠. 이유가 뭐예요? 메디힐이에요, 얘가. 자, 근데 왜 이렇게 주가가 안 좋죠? 실적이 안 좋다? 절대 아닙니다. 실적 고공행진하고 있어요. 단
일본 쪽을 겨냥하는 화장품이에요. 일본은요, 약간의 저희하고 아시아 쪽에서 동일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데 한번 그 제품을 사용하게 되면 그 브랜드에 대한 충성도가 최소 6년 이상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중국을 포기하고 일본 쪽을 집중하고 있어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중국인들이 방문하면 얘를 사야 돼요? 아니면 한국 화장품을 사야 돼요? 코스메카 코리아를 사야 돼요? 자, 말씀드렸죠. 코스메카 X. 수익률 게임에서 뒤지는 거죠. 만역공장 X. 그러면 한국 화장품 중립 이상. 가장 핵심은 뭐다? 화장품 업종이 아니다. 어렵죠? 이게 바로 주식이 가장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들은 쉽게 생각했지만 저희가 종목을 배출하고 이렇게 어떤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는 이 여러 가지 모든 과정을 포함을 해서 말씀드리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중국인들이 국내로 들어온다. 최근 이슈 중에 뭐가 있어요? 6년 만에 뭘 타고 와요? 크루즈 배를 타고 온다. 6년 만에요. 자, 거기서 포인트 하나 플러스가 있죠. 제주로.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런 말을 하겠죠. 자, 뭐가 있을까? 파라다이스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카지노? 오케이, 거기까지도 어느 정도는 가능합니다. 수익률 게임에서는 뒤지지 않을 수 있어요. 왜? 주가도 보시게 되면 선반영 시켰죠. 나오자마자 이슈로. 단 이런 부분들을 다루는 거에 대해서 제가 뭐라 안 합니다. 중요한 건 뭘 사버린다? 아, 카지노 중에 강원랜드도 있지 라고 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가가 거꾸로 반대로 가죠. 왜? 국내 전용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건 뭐죠? 예, 종목만 보면서 거래하지 말고 업종까지도 봐야 되지만 그 업종 내에서도 무수한 과정이 있다. 어떤 향이냐? 미국, 중국, 일본이냐? 아니면 국가를 대상으로 하지 않으면 예를 들어 반도체라고 하더라도 LG향이냐, 삼성향이냐, 어느 향이냐에 따라서 명암이 뚜렷하게 바뀌는 게 바로 주식시장이라는 겁니다.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지금 선호하는 업종이 화장품입니까? 라고 하면 아니다라고는 할 수는 없다. 다만 다음 실적을 미리 선반영시키는 부분은 있는데 포인트가 뭐라고 했습니까? 중국인들이 6년 만에 들어오죠. 우린 사이클이라고 표현을 하죠. 6년 만. 제주로. 자, 그러면 자, 비행기를 타고 올 때는 비행기 타고 오는 거와 배를 타고 올 때 어느 게 더 많이 들어오죠? 비행기는 좀 더 빠른 속도로 올 수는 있지만 가격이 비싸죠. 단체 관광객이 이렇게 오나요? 배로 옵니다. 중국은. 과거에도 한 번 들어올 때 중국이 국내로 들어오게 되면 보따리상들이 화장품을 엄청나게 싹쓸이 했어요. 다만 왜 제가 화장품 업종은 중립이라고 했을까요? 과거에는 중국 화장품에 대한 인식이 안 좋았어요. 중국인들도. 지금은 중국인들도 중국인 화장품을 쓴다. 그래서 중국이 이런 광고나 유튜브, 과거에는요 국내 화장품을 유튜브에서 내기만 하면 불티나게 팔렸어요. 없어서 못 팔았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국내 화장품보다 중국 화장품을 유튜브에서 선전을 하고 실제로 더 잘 팔리고 있다. 자, 중국 메리트는 감소되고 있죠. 이거 우리 무슨 말을 하죠? 성장. 어린애들이 성장하잖아요. 청소년기들이 빨리빨리 키 크죠. 근데 어느 순간 성인이 되거나 한 19세 넘어가게 되면 뭐라고 합니까? 성숙기. 크더라도 많이 크지 못하는. 그쵸? 성인들의 두뇌가 어느 순간 멈춰버리는 거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자, 요 부분에 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쵸? 자, 그리고 그러면 가장 지금 시장에서 주도 업종으로 봐야 되는 거는 물론 2차 전지 맞습니다만 상당 부분 많이 올랐죠. 자, 속가내는 과정에서 가장 편하게 투자할 수 있는 건 뭐죠? 가격 밸류가 없고 시장에 나온 업황이 2차 전지 또는 최근에 움직였던 어떠한 업종이 처음으로 반영이 돼 있는가? 주가 상승률을 고려하는 게 아닙니다. 자, 뭘까? 예, 이겁니다. 그쵸?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들 중에서 뉴요커가 오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뭐죠? 호텔, 면세점, 그리고 뭐 하죠? 카지노를 가장 크게 이용해요. 과거에 일본인들이 저희 나라에서 가장 큰 카지노 소비를 해주는 사람들이었는데 아니었어요. 이게 언제부터 바뀌었다? 정확히 15년 전부터는 바뀌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롯데관광개발을 봐야 된다. 이유는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첫 번째 뭐죠? 주가가 코로나 부근 때로 빠져 있다. 그쵸? 그리고 두 번째 뭐 지분 구조도 있죠. 쿼드라고 하는 자산운용사에서 13,000원대에 진입을 했는데 움직이지 않고 있다. 그리고 과거에 주가가 14,000원 여기까지 갔을 때도 차익을 이뤄내지 않았다. 그리고 세 번째 뭐죠? 중국인들이 제주로 6년 만에 왔다는 거죠. 크루즈선 타고. 얘는 국내 최대의 카지노를 보유하고 있고 국내 최대의 뭘 가지고 있죠? 숙박시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제주에. 자, 첫 번째 중국인의 타겟 오케이. 그쵸? 면세점 타겟 오케이. 세 번 숙박시설 오케이. 네 번 카지노 오케이. 자, 4박자 3박자가 아닌 4박자까지 맞아 떨어졌잖아요. 시장을 보자요. 자, 중국 물론 헝다기업이 안 좋다는 거는 그 중국에 대한 문제죠. 다만 중국인들이 6년 만에 들어온다. 아, 시장이 열렸구나. 업종 중에서 화장품은 중립이라고 했죠. 카지노 리오프닝. 그리고 중국인들이 가장 큰 고객 오케이. 그 부분에서 국내는 강원랜드는 제외. 국내니까 외국인들이 가질 수 있는 전용 카지노인데 국내 최대 시설을 보유했는데 오 그래. 두 번째 뭐야? 파이가 크겠구나. 반대로 얘기하면 그동안 안 들어왔을 때 가장 큰 피해를 입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하죠? 영업활동 레버리지라고 하죠. 자, 신용, 대출을 일으키면 레버리지라고 하죠. 얘네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직격탄이 나와요. 다만 직격탄이 나오는 만큼 이 시장이 열려버릴 땐 가장 크게 갈 수 있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목요일부터 뉴요커가 어떻게 중국인들이 크루즈선을 타고 대량의 관광객들이 한국인데 한국 내에서도 제주로 온다. 이게 키포인트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앞으로 업종에 대한 순환매에서 밸류에이션 부담, 가격 부담이 있는 2차 전지는 어느 정도 상승과 하락을 반복할 겁니다. 반드시 변동성 트레이딩을 해야 되고 9월 되면 인버스 상품이 나오죠. 2차 전지가 빠진다에 베팅할 수 있는 소위 말하는 공매도 상품이 나온다 이겁니다. 그러면 지금도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상사 기업들이 순환매를 이어가고 있죠. 즉 뭘까요? 어느 정도의 확산이 끝났다라고 보시면 돼요. 무슨 근거로 그런 말씀하세요? 라고 하면 일단 2차 전지에 대한 부분을 에코프로 물론 가장 시장을 주도했지만 자, 상사 기업이 리튬 산업을 한다. 자, STX예요. 그리고 액면 분할까지 한다 하죠. 자, STX 상한가죠. 8월 30일 날 거래 정지죠. 근데 포스코 인터를 봅시다. 포스코 얘가 상사 기업이죠. 대우인터 물적 분할했죠. 그리고 나서 뭐가 있죠? 예, 리튬을 리비안에 납품한 적이 이력이 있다라는 이슈 하나만으로 얘만 오는 거잖아요. 포스코 그룹주 중에서도 지금 자, 이 컨센이 맞아 떨어지고 있죠. 그러면 자, 바이오가 움직일 때 한 예로 어떠한 항암제를 연구해서 임상 3상 통과라고 했는데 어느 순간 계속 한 달 있다가 얘네들은 움직이지 않는데 요런 게 움직이고 요런 게 움직이고 우리도 항암할 거야. 가능성 있어. 과거에 이랬어. 그 사업을 도입할 거야. 이런 애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뭐래요? 거의 대부분 마지막 확산이 일어났다라고 경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거래만 해야 돼요. 단기 플레이. 그쵸? 단 지금 중국 관련된 부분들 중에서 확산이 이루어졌나요? 안 이루어졌죠. 즉 이거를 우리는 주도주, 중국인들이 방문 소식은 이미 이어지고 있고 국내 서울부터 시작해서 경기도발 그리고 제주. 그러면 우리는 타겟을 볼 때 몇 년 만에와 얼마만큼의 대량의 사람들이 유입되는가의 포인트를 잡고 그 업종 내에서 탑픽을 고르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이게 바로 지금 시장의 주도 업종과 내가 똑같이 거래를 하는데도 똑같은 업종 화장품을 거래하는데도 똑같은 카지노를 거래하는데도 똑같은 중국 수혜주를 거래하는데도 수익률의 차이가 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라는 겁니다. 아시죠? 자, 결국은 뭐죠? 여러분들 바쁘시죠? 직장 다니면서 바쁘시고 일하면서 바쁘시고 가정주부는 또 애들 키우느라 바쁘시죠? 가장 중요한 건 뭐다? 펀드 매니저 20년 동안 해오면서 스타 펀드 매니저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뭐죠?
절대 시장과 맞서려고 하지 않았다. 두 번째, 주도 업종이라는 거는 종목을 보면서 거래를 하는 게 아니다. 외부의 변수 또는 외부의 특정적인 큰 인포메이션이 등장했을 때, 이 부분이 크다. 그러면 여기서 나는 데이터를 추출해야겠다 하고 거기서 세부 업종을 나누고 가장 큰 수의 업종을 찾고 그 중에서 종목을 솔팅, 추출해내는 작업. 이게 바로 스탑 펀드 매니저가 될 수 있었다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다만요, 요런 강의는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향후에 체력이 될 겁니다. 자, 다만 저희는 이런 모든 부분, 모든 경제적인 외부 요소, 그리고 환율이란 부분도 고려를 해서 분명히 최대 수의 업종을 골라서 이렇게 추천해 드린다는 사실 다시 말씀드리면서, 자, 여러분들 1년 지난 다음에는 반드시 여러분들 체력은 여기서 여기까지 가 있을 겁니다. 아시죠? 자, 3강에서 뵈도록 할게요.